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모든 팹리스가 TSMC로 몰리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TSMC와 관련해 주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TSMC가 이른 시일 내에서 첨단 노드의 제작 단가를 올리겠다고 시사했고, 이 하이엔의 EUV도 조기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결정은 TSMC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작 단가 인상을 통해서 파운드리의 막대한 투자 비용을 손쉽게 고객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차세대 노광 장비 조기 도입 같은 경우도 투자 비용 급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도입한 장비의 가동률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TSMC의 자신감이 그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TSMC의 자신감을 유추할 수 있는 에피소드도 많은데요. 웨이 저자가 해장에 오른 이후 한 발언이 그렇습니다. 웨이 저자는 현재로선 TSMC의 경쟁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기업의 CEO는 외교적인 발언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얘기면 인텔도 삼성도 경쟁자라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들 업체가 한두 수 아래라고 애들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최근 대만 경제일보에 눈에 띄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TSMC가 대형 팹리스들과 3나노 계약을 잇따라 체결해서 오는 2026년까지 팹 부족이 우려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2026년이면 내후년입니다. 내년부터 2나노가 양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25년, 26년은 아마 3나노가 주력 노드로 부상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TSMC의 3나노 팹이 없어서 못 쓸 정도로 팹리스가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그 팹리스에는 GPU의 엔비디아, 그리고 최근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놓고 AI 경쟁에 합류한 애플, 그리고 삼성의 칩 일부를 맡길 것으로 알려진 AMD, 그리고 AP 강자 대만의 미디어텍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작 목록에 그 3나노 칩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그 5나노 캐파를 3나노로 돌리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TSMC 5나노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명실공히 TSMC의 주력 노드입니다. 매출 비중이 올 1분기 기준으로 전체의 37%나 되는 노드가 바로 5나노 노드입니다. 엔비디아의 호퍼 GPU도 이 4나노로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5나노의 파생 노드입니다. 그래서 호퍼 관련 매출도 5나노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최고 노드 설비를 3나노로 돌릴 정도로 3나노 노드에 고객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기에 놀랍습니다. TSMC의 3나노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전체의 매출 비중이 9%까지 떨어졌는데요. 지난해 4분기 15%에서 9%까지 떨어졌지만 하반기에 고객이 몰리면서 다시 주력 노드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통상 파운드리가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고객인 팹리스는 불만을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는데요. 웨이 저자가 가격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자 엔비디아 젠슨항은 그럴 수 있고 당연한 조치로 본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만큼 TSMC의 기술력이 뛰어나고 대안 자체가 없다고 보고 TSMC를 우대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죠. 칩업계의 초신성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애플도 AMD도 미디어텍도 TSMC의 반기를 들기는 힘들 것입니다. 웨이 저자가 최근 그 차세대 EUV 장비인 하이-NA EUV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한 것도 고객 확보에 대한 자신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현재 노광 장비인 EUV 장비도 가격이 2천억 원에 이르는 장비죠. 제대로 투자하려면 EUV 장비를 매 수십 대 들여놓아야 합니다. 10대만 EUV 장비를 들여와도 1조 5천억, 1,500억으로 사도 1조 5천억이고 2천억으로 잡으면 2조 원이라는 생돈이 있어야 합니다. 웬만한 기업은 엄두도 못 낼 만한 돈인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 UMC 같은 이류 파운드리들이 첨단 노드를 포기하고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노광 장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장비 도입 즉시 가동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술 개발에 실패할 경우에는 그대로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첨단 노드 공정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곧바로 장비 가동에 들어갈 정도로 고객을 잡을 수 있어야 하고 공정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합니다. 반도체 제작이라는 그 파운드리 산업에서 중간이란 없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인 성공과 실패만 존재하는 게 지금의 파운드리 최첨단 공정 시장인데
TSMC가 차세대 노광 장비를 빨리 들여놓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객 확보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역으로 보면 삼성은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 3나노 고객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7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갤럭시 워치에 3나노 칩인 엑시노스 W1000이 들어갑니다. 코드명 사파이어죠. 이게 탑재되고 연말에는 갤럭시 S25에 3나노 AP 엑시노스 2500 칩이 양산됩니다. 모두 내부 칩입니다. 채굴형 칩, 판세미와 같은 채굴형 칩도 수주했지만 소량에 불과합니다. 물론 삼성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업체, 미국 서버칩도 3나노로 수주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긴 했습니다. HBM 메모리를 갖춘 서버급 프로세서를 삼성이 생산하고 2.5D 패키징을 함께 HBM과 함께 수주한다는 점도 밝힌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고객이 AMD이길 바라지만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삼성이 내부 물량만 잡아서는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레퍼런스 확보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고가의 장비가 많은 파운드리에서는 고정 장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동률이 확보돼야 재투자와 기술 재고가 가능해집니다. 삼성의 경우는 메모리와 세트 부분에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완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해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파운드리 전문 업체 TSMC의 올 1분기 영업이익률은 42%였습니다. 삼성으로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과 TSMC 간 점유율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올 1분기에 TSMC는 61.7, 삼성은 11%였습니다. 격차가 50%포인트나 되는 것이죠. TSMC의 갑질 영업이 가능한 것은 결국 삼성 역할의 부재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상 파운드리 독주 체제고 이제는 팹리스마저 이런 독주 체제를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메이저 고객을 잡아 이런 체제의 균열을 내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2026년까지 TSMC의 3나노가 꽉 찼다는 소식을 통해서 웨이 저자의 자신감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